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잠깐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걸까요? 회식이나 접대는 어떨까요? 애매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지시가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사례별로 근로기준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은 근로가 아니라고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참석을 강요했다 해도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라면 근로지만 중간에 낀 친목 프로그램은 예외입니다. 업무 관련 제3자를 근로 외 시간에 골프 라운딩 등으로 접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을 때만 근로입니다. 출장지에서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노사가 정한 통상 필요한 시간 동안 일한 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행이나 출입국 수속 등에 필요한 시간을 놓고 객관적인 산정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잠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 한 대 피우는 정도의 짧은 휴식 시간은 언제든 상사 호출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고시원 총무나 경비원 대기 시간은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는 이수 권고 수준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치지 않지만 의무교육이나 노사가 훈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층의 수입을 늘려 분배를 개선하고 내수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기업 아닌 자영업이 많은 숙박, 음식업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 소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소득을 늘려 분배와 내수를 개선한다는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여전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음식점업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로자 5에서 9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급여는 11개월째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도 이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사업주들이 노동시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음식 숙박업 종사 임시 일용직의 노동시간은 2월 98.5시간, 작년 같은 달보다 15시간 넘게 감소했습니다. 임금 부담이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덜려고 근로시간을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그 월급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월급은 줄어든 거고. 이 때문에 임금 총액은 지난해 8월 이후 80만 원대에 머물며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05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계약기간 1년 이상 비정규직은 올해 1월을 빼면 모두 임금 총액이 오른 겁니다. 당초 목표와는 달리 최하위층 소득 증대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의 해법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월 449만 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 원에서 월 468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449만 원 이상 가입자 244만 8,541명의 보험료는 최고 월 17,100원 오르고 이 보험료는 1년간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인상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경기가 13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관련 대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 취급기관의 숙박, 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51조 2,58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4,644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으로 보면 숙박 음식점업 대출은 2014년까지는 4조 원을 밑돌다가 2015년 들어 확대된 후 최근까지 4조에서 5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신용 등급이 낮은 업주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경총 상근 부회장이 사무국 등과의 갈등 끝에 혼자 재택근무까지 했는데 취임 후 2달 만에 결국 거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 입장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재계로부터 받았던 송영중 경총 상임 부회장. 송 부회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재택근무하겠다며 일주일 넘게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경총 내부 게시판에는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살라는 취지의 글도 남겼습니다. 송 부회장은 재택근무 기간 모바일과 SNS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전자 결제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앞두고 탄력적 근무를 시범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취지라지만 실상은 내부 갈등 때문으로 보입니다. 송 부회장과 경총 회원사 간 노선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된 겁니다. 경총 안팎에선 송 부회장의 퇴진 가능성마저 거론됩니다. 송영중 상임 부회장에 대한 거취는 회원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재계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경총의 위상 재정립을 주문했습니다. 경총이 지금까지 사실상 관변단체처럼 정부하고 긴밀한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영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집단으로서 준수해야 될 투명성이라든지. 지난 4월 취임한 송 부회장은 10여일 만에 다시 출근해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진 송 부회장의 입지는 이번 분란으로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노사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 위원장은 19년 만에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멈출 위기에 놓여 안타깝다면서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의 제안에도 사회적 대화 기구가 단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밝혔고 아직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14일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태세입니다. 헌법상 평등 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 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학 법안에 대해 헌법 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동행할 것이다. 당장 오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 문 위원장의 제안이 파행 위기에 놓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6.13 지방선거 한 주 뒤인 오는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세율 인상보다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 반영 등이 유력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공개될 안의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곧 윤곽을 드러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권고안 초안을 공개합니다.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 반영 확대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부자 증세의 일환인 보유세 개편은 최근 소득 분배 악화 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 4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또 분배 악화 이런 자료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내년도 예산과 세제 개편 과정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보유세 개편안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여당안이 온전히 반영되면 연간 3조 원 이상 증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시장 위축과 함께 경기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에 선뜻 나서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최종 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내뿜는 문제의 침대 매트리스가 또 늘었습니다. 6종이 새로 나와 모두 27종이 됐고 수거 대상도 8만 개에 달하는데요. 지금까지 회수된 게 만여 개에 그치자 정부가 이번 주말 우체국 직원 3만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 회수에 나설 계획인데 문제는 없는지 서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방사선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매트리스 모델이 6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된 모델은 대진 침대의 아르테2와 폰타나 등으로 그간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24종의 대진 침대 모두가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2010년 이전 단종된 트윈플러스, 에버그린 모델도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대진 침대가 다른 회사에 납품한 트윈파워는 기준치 5배에 가까운 4.92mS의 연간 피폭선량을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27종의 매트리스는 8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지금까지 수거된 것은 11,000여 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진 침대에만 수거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번 주말과 휴일 이틀에 걸쳐 우체국 직원 3만여 명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일주일 만에 수거 계획을 내놓은 우정사업본부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기관장하고 간부직은 솔선수범해서 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라. 목요일부터 이뤄질 안전교육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인력 부족 탓에 제대로 진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호장비도 자체 보급한 방진 마스크와 장갑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보호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텐데요. 직장인들은 과연 회사에 대한 자부심, 즉 회사 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달리 말해 애사심이라고도 하죠. 자기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업무에 대한 열정도 달라질 텐데요. 실제 직장인들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네, 얼마 전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970명을 대상으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54.4%가 평소 회사 부심이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과반이 넘는 직장인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거네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직장인들이 회사 부심이 없다고 응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살펴보면 직장인의 38.9%가 별로 회사 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또 15.6%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회사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45.5%였지만 응답자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한 39.4%는 어느 정도만 느낀다고 대답했고 6.2%만이 매우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통계만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회사에 대한 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적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회사 부심을 느끼는 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무려 62%가 회사 부심을 어느 정도 또 매우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 역시 59.4%가 회사 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요. 외국계 기업의 직원들도 55%가 회사 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왔지만 중소기업 직장인은 불과 40.6%만이 회사 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역시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직원들의 회사 부심이 가장 높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회사 부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기업 직장인들의 경우 역시 이 워라밸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이 응답률 68.2%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내가 하는 일, 우리 회사의 사업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보람에 복수 응답으로 47.7%가 선택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기업 직장인들은 35.3%가 높은 연봉 수준 때문에 그리고 32.9%는 일에서 얻는 보람을 각각 1위와 2위로 꼽았는데요. 외국계 기업은 회사 부심이 가장 높았던 이유에 대해 59.1%가 만족스러운 수준의 복리후생이라고 응답했고 또 중소기업은 52.6%가 응답한 일의 보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회사마다 자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각각 다르네요. 하지만 역시 공기업은 워라밸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대기업은 높은 연봉 수준을 꼽았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부심을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한 조사도 있었나요? 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건 바로 회사 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직장인이 낮은 연봉 수준을 1위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응답자를 역시 49.6%나 됐는데요. 2위는 38.1%가 응답한 만족스럽지 못한 복리후생이었고 3위는 33.5%가 응답한 워라밸이 없는 근무 환경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4위는 21.8%가 응답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5위는 19.3%가 응답한 내가 하는 일, 우리 회사의 사업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였는데요. 이 밖에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는 근무 환경, 낮은 고용 안정성 때문에 회사 부심을 느낄 수 없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1, 2위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들인데요.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근무 환경 때문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회사 부심을 높게 느끼는 응답군일수록 역량을 모두 발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회사 부심을 매우 느낀다고 응답한 직장인 그룹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등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았던 겁니다. 특히 이 그룹에서는 매우 그렇다, 내 역량을 다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응답이 31.7%로 다른 그룹에 비해서 최대 4배 이상 그 비중이 높았는데요. 반면에 회사 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역량을 모두 발휘한다는 응답이 56.3%에 불과해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는 43.7%가 그렇다고 응답해서 같은 질문에 대해 16.7%만이 응답한 매우 느낀다는 그룹에 비해서 응답률이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회사 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일적으로도 힘들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직장인들에게 이직 의사를 묻자 62.3%가 이직 생각이 매우 절실하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또 좋은 기회가 오면 이직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31.8%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합치면 무려 94%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직 의사를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즉,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이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군요. 결국 이직을 줄이고 회사 부심을 갖는 데에는 개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회사에서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 되겠네요. 기업 차원에서 이 점을 잘 상기해서 연봉과 복리 후생, 또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적절하게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